안녕하십니까. 주봉으로 시장을 읽는다. 봉주루 투자 유망주입니다. 8월 넷째 주 시장 흐름들 분석하고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좀 방송을 못할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요. 약식으로나마 집에서 늦게지만 방송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지루 투자 유망주 시간이 물론 이제 투자에 유망한 종목들을 주간 차트를 가지고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더 큰 중요한 취지 자체는 주봉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자.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자는 의미에서 봉지루 투자 유망주가 나름의 의미를 좀 갖는 거죠. 자, 변동성이 큰 우리 주간이었었는데요.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다. 상승 추세 구간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변동성 있는 장세에 우리가 좀 중심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계 지수를 좀 보면요.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많이 밀렸습니다만 세계 주식시장 MSCI 월드 인덱스는 0.5%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세계 증시는 올랐다는 거예요. 다우지수는 27,900선의 제자리였는데 S&P는 0.7% 올랐고 나스닥은 11,326으로 지난 주간에 2.6%가 올라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다우지수 상승 추세, 나스닥 지수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변동성이 컸었죠. 주주의 사실입니다만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이제 연휴를 지나면서 급증하면서 우리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지난주에 예측하기는 부담은 주겠지만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중에 결국은 한 주간 코스피가 230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4.2% 밀렸고요. 코스닥도 800선을 내주면서 4.6% 두 시장 모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코스닥 역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 원자재 시장 보겠습니다. 달러는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93.24로 달러 약세, 국내 주식 시장에 이머징 시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인 거죠. 93대 있으니까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유가는 최근에 별로 안 봐도 됩니다. 42달러. 금값이 전주의 급락에 이어서 이번 주도 조금 밀렸고요. 구리값은 좀 반등했고 비트코인도 2% 밀려서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상품적으로 돈이 좀 많이 몰려갔었는데요. 조금 주춤한 그런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자, 8월 증시 전망을 7월 말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리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잘 맞아 들어가는지 어떤지를 좀 점검을 해보려고. 이건 7월 말에 작성했던 겁니다. 8월에 강세 흐름이 지속될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월 중반까지는 잘 나갔었죠. 지난주 전에는 2분기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공매도 제한 연장 여부가 가장 중요한 8월의 변수일 텐데 지난주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또 한마디 거들면서 금융위의 부담들을 덜어줬다. 연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게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에 이제 급증하지 않았다면 이 공매도 제한 연장한다는 이 뉴스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소형주 쪽으로 주식시장을 꽤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을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묻혔었죠. 8월을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종목 찾기가 좀 어려웠고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월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 그런 흐름들입니다. 8월 넷째 주 이번 주 주간 이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100명대, 200명대, 300명대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번 주가 이제 대단히 큰 고비가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를 잘 지나게 되면 사실 좀 큰 위기를 지날 수 있고, 이번 한 주에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되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고요. 백신이나 치료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글로벌하게 개발 진행 뉴스가 계속해서 관심이죠. 이번 주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금융통합위원회가 있는데요. 뭐 별 이슈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27일, 28일 있는데요. 지난주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어요. 그런 점에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를 좀 주목을 하고요. 카카오게임즈의 수요 예측이 26일 날, 27일 있습니다. 9월 1일, 2일 날 청약 예정이고요. 9월 11일 날 상장 예정인데요. 카카오게임즈 수요 예측, 그에 따른 카카오의 움직임 이런 거 좀 눈여겨볼 만하죠. IPO도 이제 SK바이오팜이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요. 이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있지만 카카오게임즈나 혹은 올해 주식시장에 가장 대어로 꼽히는 빅히트나 이런 쪽은 여전히 관심이 많다고 봐야죠. 예. 에너지가 좀 몰릴 걸로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번 주에 봉주로 관심주 제가 차트를 보면서 미리 좀 뽑아놓은 건데요. LG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가 뭔가 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고요. 차트도 좀 만들어 올라오면서 제일 아마 관심 가는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음식료 가운데서는 오뚜기, 이 경기 관련주 가운데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고요. 5G는 변동성이 좀 큰데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가지고 있는 KMW, 삼성생명은 뭐 금융주의 어떤 틀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 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지분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금융주도 사실은 뭐 은행주나 보험주나 조금 볼 때가 됐는데 추세는 아닐지라도 단기적으로 좀 강한 리바운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생명까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상황, 우리 상황들, 원자재 시장 주요 섹터별 움직임을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지난주는 다우는 제자리를 걸음을 했지만 주봉상 보면 추세 위쪽에 있습니다. 21선 위로 올라왔고 61선 올라왔고 21선도 강하게 돌려내는 모양새이니까요. 다우는 올 초에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미국 지수 상승 추세 여전히 있고요. S&P 500은 다우보다도 더 강한 모양새, 역시 상승 추세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전에 연 2월에 고점을 벗기고 아주 강하게 나스닥 흐름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국내 코스닥은 조금 흔들리는 모양새를 나타냈는데 나스닥은 아주 기세 좋게 가는 거죠. 일단 이걸 보면 미국 시장은 물론 고평가 논란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주봉으로 볼 때 흔들림 없다,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금가격이 2063까지 가서 2100 못 간 상황에서 2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주는 3.6%, 지난주는 0.05% 소폭 조정 받았는데요. 보면 21선은 뭐 아직 여기 있고요. 이제 5일선을 좀 테스트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난주 저점이 1860선 정도인데 뭐 이 정도를 좀 2000에서 1850 이 정도를 디디면서 상승 추세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더 어쨌든 2000선 위쪽으로 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가격 급등 이후에 조금 조정, 지난주에 반등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약세다. 그래서 조금 아래 꼬리를 몇 주 다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뭐 기준선 100에서부터 지금 93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올라오더라도 달러는 여전히 약세 추세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가는 40달러, 41, 2단사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서 별 시장의 이슈가 아니고요. 원화도 계속 환율 하락이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지난주에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 워낙 강세 추세에 있어서 역시나 달러 인덱스나 우리 원화 환율을 봤을 때 시장의 흐름들이 추세를 꺾을 단계가 아니다.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국내 흐름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죠. 지난주에 4%가 밀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이 21선 위쪽에서 요거는 자 차트를 일목균형표를 좀 빼고 기술적 이동평균선들만 좀 볼게요. 이 지수를 보면 21선 위로 61선 위쪽으로 21선도 강하게 위쪽으로 다우랑 거의 비슷하죠. S&P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다우는 앞서 올라와서 한 2월 목가는 한 요쯤 있었는데요. S&P는 2월 저쯤 올라갔지 않습니까? S&P랑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조정을 세게 거치면서 5일선에 밑골이 달면서 테스트했잖아요. 그래서 5일선을 좀 훼손하든 안 하든 간에 21선 위쪽에서 긍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추세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21선, 61선 올라왔고 여기는 이제 21선과 61선에 골든 클러스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코스닥이 밀리는 모양새죠.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코스피 보면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좀 약한, 네. 여기도 이제 골든 크로스 났는데 5일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이 코스닥 쪽보다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양새. 그러니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무게를 좀 가야겠다는 걸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두 시장 모두 위쪽으로 상승세 있다. 아직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적어도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려면 코스닥이 여기 21선, 740선 여기까지는 이제 밀고 내려와야 되는 국면입니다. 물론 뭐 이번 주에 여기서 또 다시 음봉을 붙이고 뭐 750선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추세로 아직까지는 깨지 않았으니까요. 추세를 읽어주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상승 추세 안에서 종목을 시도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자, 종목보다도 오늘은 이제 주요 섹터별 흐름들이 주도주가 이제 꺾였느냐 아니냐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빅7 종목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지난 요때가 언제입니까? 7월 초반에 조정받은 거 말고는 그 이후에 별로 시장 대비 조정받은 거 없다. 상승 추세, 성장주 쪽으로 다시 모아지기 때문에 강건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는 더 오히려 강한 모습으로 지난주에 올라가려다가 조금 제동이 걸린 흐름인데 네이버 카카오 단단하고요. LG화학이 제법 조정을 좀 받았는데 69만 9천 원. 여기서 5일선이 63만 원입니다만 거기까지 안 가고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LG화학도 괜찮습니다. 삼성 SDI가 LG화학보다는 조정을 좀 더 받는 모양새인데 2차전지 쪽도 여전히 꺾였다기보다는 성장주 단에서 조정받을 때 좀 사자는 분위기가 높아요. NC소프트가 사실 조정 좀 많이 받았죠. 조정 많이 받았는데 21선 버텨주는 모양새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굳건합니다. 셀트리온이 조금 삼바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양새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빅7, BBIG 종목들은 주도주로서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강하다.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장은 꺾이지 않았다는 주요 이유를 주도주들이 살아있다는 쪽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주도주도 흐름 몇 개 체크하면요. 2차전지가 역시 뭐 최근에 주도주인데요. 2차전지는 조금 전에
LG화학이랑 봤습니다만 LG화학, 삼성, SDI 조정을 꽤 받고 있지만 꺾였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이 보면 2차전지,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정 좀 받았지만 나쁘지 않고요. 에코프로 BM, 네, 뭐 양호하죠. 그다음에 SKC 이런 종목인데 SKC는 뭐 전주에 워낙 뭐 급등하면서 윗꼬리를 달았던 거지 지난주에 오히려 양봉 나타냈고요. PNT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결론적으로 보면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소부장이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SK 머티리얼즈 조정받고 있고 동진 세미캠 조정받고 아래쪽이 꽤 흔듭니다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지난주 좀 뉴스가 좀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TCK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반도체 쪽도 소부장 쪽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는 흐름들이고요. 5G가 대장주는 에이스테크잖아요. 요즘 에이스테크가 급등 이후에 지난주에 옆으로 조금 붙였는데 뭐 음봉 보이지도 않는다. 십자도찌이긴 합니다만 많이 조정받지 않았고요. 서진 시스템은 그에 비하면 조정 좀 받았어요. 그렇지만 5G도 여전히 관심골에 둬야 된다. 2차전지 5G는 KMW가 그 중에서 뭐 2주간 조정받았습니다만 변동성이 좀 적고 가장 좀 대형주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KMW 관심주로 좀 올렸고요. 앞서 IT 가운데 관심주로 꼽았던 게 LG 디스플레이 주봉 흐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봐야 될 게 이제 엔터나 중국 소비주인데요. 보면 뭐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우리 외교 수장들이 만나서 지난 부산에서 양재치가 오고요. 정의용 실장이랑 만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국을 방문한 국가 가운데 이제 한국이 가장 첫 나라가 될 거다.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 한국을 첫 번째로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언제 온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 말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물론 10월, 11월 올 수 있겠지만 시기 자체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뉴스로 이번 주 초반에 이 중국 관련주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는 좀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국 관련주들도 뭐 호텔신라 좀 조정받았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지난주에 좀 최근에 강했는데 아래꼬리 좀 길게 달았는데 어쨌든 중국 관련주들도 뭐 엔터주들은 여전히 관심이 있는데 엔터주들이 좀 흔들렸어요. JYP 엔터도 좀 흔들렸고 YG 엔터도 흔들렸는데 엔터주 흐름은 나쁘지 않죠. 네, 엔터주 이건 SM이고요. 엔터주 중국 관련주 가운데는 오히려 엔터주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 밖에 자동차도 최근에 이제 대표 주자였으니까요. 현대차가 이제 윗꼬리 달고 옆에 조금 조정받는 모양새이고요. 기아차는 통상임금 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음봉을 만들었고, 현대모비스, 뭐 글로비스, 자동차들도 추가적인 상승은 모색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제동이 조금 걸린 그런 흐름들입니다. 자, 이번 주 전반적인 그 추세 흐름들 뭐 안 본 게 있나요? 음식료 가운데서는 음식료들도 사실은 제일 좋게 보는 게 하이트 진로인데요. 하이트 진로가 조정을 좀 꽤 세게 받았어요.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 같은 것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가운데는 역시나 생각보다는 못 올라오지만 덜 오른 오뚜기를 관심 종목으로 앞서 좀 봤고요. 시크리컬 가운데는 그동안은 SK이노베이션이 많이 왔는데 뭐 많이 온 거 비교해서 조정 좀 받았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직 좀 못 올라오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199,000원 포스코 정도 조금 눈여겨보고요.
조선주들도 뭐 그렇고 유통 관련주들이 이제 2차 또 이제 그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유통주 물론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 수혜는 뭐 못 입었습니다만 뭐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어디 갔어 신세계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나오면서 제일 많이 갔던 게 GS 리테일이잖아요. 여기서 급등했던 이 국면인데 그리고 사실 많이 빠졌는데 2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다시 편의점 관련주들은 좀 이건 GS 리테일인데요. GS 리테일 요게 이제 BGF 리테일인데요. 다시 편의점 관련주들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주봉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다. 봉주루 유망주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